제가 저희 팀을 꾸릴 때 나는 나 혼자서 일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꾸릴 때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이 있었어요. 나만 이들을 레버리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 우리 팀원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도구인 것 같다. 3월달 그린이지 북클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가지고 올게요. 제가 사실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읽은 지 꽤 좀 지났어요. 크리에이터들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데 유튜버 친구들한테 이 책 진짜 많이 추천하고 제가 선물로도 진짜 여러 명한테 이 책 줬었거든요.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는 이 책을 사실 권하기가 조금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책이어가지고 그만큼 좀 책이 매운맛이에요. 그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저는 앞으로 말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레버리지는 지렛대란 뜻인데요. 무거운 물체를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때 쓰는 지렛대, 이걸 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에서 많이 쓰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적은데 은행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 내 수중에는 2억이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는 못 사잖아요. 80%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사요. 근데 그 집값이 2배가 됐어. 20억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2억으로 10억을 버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조금 달라요. 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책 앞부분을 같이 볼게요. 보비라는 가상인물이 나옵니다. 연봉이 굉장히 높은 개발자로 나오는데 1억 7천만 원을 받았대요. 이 친구가 근무 시간에 딴짓을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 자기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받아간 거야?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를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해서 그들한테 자기 업무를 일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이제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에 내고 3,500만 원을 들여서, 연봉이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세금 떼도 얘는 자기가 놀면서 1억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3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13페이지에 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단계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줄친 부분이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를 정의를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책을 다 덮었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 만약 내가 직장인이었다면 이 부분을 읽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내고 이 책을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레버리지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1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우리는 변화와 적자 생존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제조업이나 육체 노동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낮은 급여를 받는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빠르다. 엄청나게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글로벌 상호 연결성과 원격 생산성이 기업가들을 지배하고 있다. 당신은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기계로 세계 어느 곳에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손바닥에 있는 작은 기계, 스마트폰 하나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SNS를 통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브랜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직원, 상품, 비용, 서버가 없어도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 소셜 플랫폼과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면 무료로 전 세계의 고객들과 맞닿을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해가고 있고 상품이 없는데 상품을 판매하죠. 그런 플랫폼을 연결시킴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도구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를 단적인 예로 들자면 저는 유튜브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것처럼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려면 제가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됐어요. 저는 제가 제 방구석에서 카메라 하나 놓고 영상을 촬영하면 그걸 유튜브에 올리면 몇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봐요, 제 영상을.
저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레버리지의 도구로 활용을 해서 생긴 그 영향력으로 지금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그린이지 콘텐츠도 사실 여러 가지 레버리지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구글 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죠. 그러면 저는 그 리스트를 쭉 드래그해서 저희 PD님이 출판사에 전달합니다. 그럼 출판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저는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을 저희 PD님들이 편집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매달 100명의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이 영상의 조회수에 따라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읽고 핵심을 정리해서 북클럽을 준비만 하면 돼요. 레버리지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레버리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런드리고 같은 앱 있잖아요. 빨래 대행해주는 업체. 미소 같은 앱으로 내 설거지나 방청소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요. 그리고 나는 가사 노동을 하는 시간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아주 쉬운 형태의 레버리지인 거예요. 대신 여긴 전제가 있죠. 단 여러분이 그 시간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28페이지를 보면 당신은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싫어하는 일에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열정과 직업을 통합할 수 있고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 찾고 나머지는 레버리지 방식으로 아웃소싱 할 수 있다. 요즘은 진짜 아웃소싱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 말하기는 초점을 명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초점을 명확하게 하라.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일과를 다 기록해보세요. 혹은 일주일의 일과를 기록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것들을 하나. 그 중에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아웃소싱을 해줄 수 있는 일이었는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이 책에서 가치를 찾는 법도 알려줍니다. 46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는데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종이나 스마트폰에 적어보래요. 그 다음에 건강, 가족, 돈, 자유, 행복, 학습, 성공, 성장, 여행, 외모 등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래요. 그 다음에 단어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어보래요. 그리고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뒤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순서를 재별하래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외부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가? 당신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당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가? 삶에서 결과가 이미 나타난 부분과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대답을 보면서 내 삶에서 내가 가치를 두는 영역은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에 난 중점을 둘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가치를 찾았다면 57페이지 핵심 결과 영역 KRA, Key Result Area, 이 단어가 책 중간부터 뒷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핵심 결과 영역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 가치 영역이다. 쉽게 말해 당신의 기업, 팀,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몇 가지다. 핵심 결과 영역은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마인드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정을 조달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실천하는 레버리지의 전략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핵심 결과 영역에 집중하지 못한다. 일상에 갇혀 있거나 쫓기기 때문이다.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세부적인 일들은 대부분 핵심 결과 영역이 아니다. 당신이 최고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부과한 과제, 요청을 견제해야 한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신의 레버리지를 관철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절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물론 그들의 요청이 당신의 가치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정하게 판단하고 위임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걸로 통해서 가치를 정의했다면 이제 레버리지를 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8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 지식, 그리고 파트너십. 당신의 목표는 시간을 보존함으로써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이 태어나는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운트다운이다. 많이 투자하고 적게 낭비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하여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그런 질문도 많잖아요. 다음 달에 죽는다. 그러면은 넌 뭘 할 것이냐?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제가 예전에 제 책에서도 아이폰 배터리가 없는 걸 보면서 나의 삶의 배터리는 몇 개가 남았지?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생각해봤다고. 항상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지? 나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고 한번 생각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지식입니다. 워렌 버핏의 팁을 검색하면 첫 번째로 타임즈의 기사가 뜬다.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신에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라는 문장이다. 당신은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할 거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자기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말해줘요. 다음 장 보시면 네모칸이 보일 텐데 책을 읽거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다. 강좌나 워크숍, 세미나에 참석한다. 코치나 멘토를 활용한다. 현명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든다. 전기나 다큐멘터리를 본다. 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책을 읽는다. 전문가들의 블로그, 웹사이트, SNS를 방문한다. 전문가들의 회의에 참석해서 질문하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한다. 이것도 저에게는 레버리지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진행함으로써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을 한 번 더 읽고 더 그 핵심을 찾아서 요약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파트너십. 레버리지의 핵심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라. 선생님들은 당연히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당신보다 더 잘 이해한다. 부모님들은 당신을 어떻게든 학교에 보낸다. 자녀의 시간을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는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부자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코치, 멘토, 네트워크에 많은 투자를 한다. 구글에서 빌 게이츠의 팁을 검색하면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10가지 팁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파트너십을 맺어라 이다. 사람을 통해서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PT를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어서 비싼 돈을 주고 PT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게 책의 3분의 1 정도에서만 나온 부분이에요. 이 책에는 굉장히 더 자세하고 다양한 레버리지의 방법들이 나와요. 이 책을 모두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정도였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고 제가 일하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드로우앤드류 팀을 꾸린 것도 그렇고 우리 팀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만든 것도 그렇고, 제가 저희 팀을 꾸릴 때 이 책을 이미 읽었으니까 나는 나 혼자서 일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 혼자서 일하면 난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꾸릴 때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이 있었어요. 나만 이들을 레버리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이들한테 도움을 받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 지식, 파트너십 이 세 가지 도구를 읽는 파트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 이 세 가지 도구를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이었죠. 저는 이들의 시간과 체력을 아껴주기로 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하루만 모여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한 게 어떤 게스트라고 할지라도 그냥 저희 채널에 나오고 싶으면 저희가 정한 날짜에만 오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정한 이곳에 오게 해요. 사실 저희가 나가는 거 혹은 그 게스트의 시간에 맞추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시간과 체력을 굉장히 많이 쏟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저희 팀원들의 시간과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요. 우리가 시간을 되게 많이 아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대 뭘 하냐? 제 채널의 브랜딩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여기 공간을 오고 싶게 만들고 제 컨텐츠에 출연하고 싶게 만들고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의 평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 식의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지식을 줍니다. 저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야 돼요. 이 영상 편집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계속 게스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으면은 뭐 하루에 3분도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직업군도 다양해요. 그들과의 대화를 엿들음으로써 배우게 되는 자연스러운 인사이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기계발 유튜버로 전향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책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이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저희 팀원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지만 큰 강연 같은 데를 가거나 그런 분들이 모이는 네트워크 모임이 있을 때 저희 팀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물어보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데도 웬만한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걸요? 저희 팀원들은. 저에게 레버리지 당하는 우리 팀원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도구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직장인 입장은 어떤가를 좀 한번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시간을 투자해도 제 월급은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또 내가 좀 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일만 했더라고요. 다른 걸 절대 하지 않고. 이 조직 안에서 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고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성과로 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이 나를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결국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걸로 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남이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 마인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치로 두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글을 쓰는 시간도 있고 책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고 업무 중에 좋아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 여기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나 부를 축적하는 걸로 결과를 내는 레버리지 얘기하고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한번 생각할 게 이 조직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가치가 뭔지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레버리지 할 것이냐 당할 것이냐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실 직장인인 것 자체가 레버리지 당하는 건 맞아요.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고 나는 월급이라는 보상을 받는 거니까 대신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럼 나는 회사에서 얻는 게 뭐냐를 생각해보면 직장인도 사실은 회사를 레버리지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님으로써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고 나는 레버리지 당하고 있어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책은 진짜 결국에는 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책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돈적인 부분에 만약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서도 사실은 다양한 나이대에 적용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레버리지라는 게. 오늘 저희 한 달 동안 같이 또 책 읽고 또 얘기 나눠봤는데 4월달 그린이지 북클럽도 계속되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참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만나요. 안녕.